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지만 동시에 깊은 철학적 사색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의 저서 명상록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서기 121년에 태어나 180년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19년간 로마 제국을 통치하며 전쟁과 역병, 배신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명상록은 원래 출판을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깊은 밤 황제의 막사에서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쓴 일기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진솔하고 더욱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를 6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감정 조절, 운명과 수용, 덕의 삶, 인간관계, 죽음과 인생, 그리고 실천 방법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감정 조절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같이 감정의 폭풍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비가 오는 것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닙니다. 그저 비가 올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비가 와서 최악이야 라고 판단합니다. 그 판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지 비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을 꾸짖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건 자체는 단지 상사가 특정한 말을 했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를 무시했다, 내 능력을 평가절하했다, 나를 싫어하는 게 틀림없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 판단이 분노와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마르쿠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건과 판단을 분리하라고. 그러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화가 난 것은 당신의 의견 때문이다. 그 의견을 버리면 화도 사라진다. 화라는 감정은 즉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다르게 봅니다. 화는 우리의 의견, 우리의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 약속 시간에 30분 늦었습니다. 우리는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날까요?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내 시간을 가볍게 여긴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차가 막혔다면 어떨까요? 0, 5, 갑자기 화가 사라집니다. 사건은 같습니다. 30분 늦은 것. 하지만 의견이 바뀌자 감정도 바뀝니다. 마르쿠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화를 만드는 그 의견이 정말 사실입니까? 확인하지도 않은 추측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오만한 사람, 기만적인 사람, 시기하는 사람, 비사교적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 명언은 처음 들으면 매우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르쿠스의 심오한 지혜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례하게 굴 때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나는 내 길을 가면 된다 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예방적 대처라고 부릅니다.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실제로 그 상황이 와도 덜 충격적입니다.
시간을 내어 배우라. 산만함을 멈추라. 그리고 다른 실수도 피하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미 배운 후에도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라. 이 명언은 감정 조절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짚습니다. 바로 집중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는 이유 중 하나는 정신이 산만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현재의 수많은 자극들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산만함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이미 배운 것을 실천하라고. 우리는 이미 압니다. 화를 내봤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걱정해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외부 사건에 대한 권력은 없다. 이것을 깨달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가장 유명한 원칙입니다.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의 구분입니다. 우리는 날씨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비가 와도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해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다 지칩니다.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그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것에 쏟으라고. 당신의 마음, 당신의 선택, 당신의 반응에 집중하라고. 만약 당신이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든 그것을 지워버릴 힘이 있다. 이 명언은 앞선 명언들을 요약합니다. 고통은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가에서 옵니다. 실직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것은 분명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통의 정도는 우리의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실패자야. 다시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평가하면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야.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볼 수 있어. 많은 성공한 사람들도 실직을 경험했어. 라고 평가하면 오히려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건은 같습니다. 하지만 평가가 다르면 경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그 평가를 바꿀 힘이 당신에게 있다고. 불행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마르쿠스의 삶을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전쟁, 역병, 배신, 아들의 타락 등 수많은 비극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강하게 만듭니다. 암 진단을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절망하며 남은 시간을 분노와 슬픔으로 보냅니다. 다른 사람은 받아들이고 매일을 소중하게 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누가 더 불행할까요? 사건은 같지만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외부의 장애물이 아니라 그 장애물에 대한 당신의 의견이다. 마르쿠스는 같은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그만큼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출근길 교통체증에 갇혔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짜증나게 할까요? 차가 막힌 것 자체일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낭비되고 있어. 회의에 늦을 거야. 왜 하필 오늘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짜증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겠네. 차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경험됩니다. 장애물은 중립적입니다. 우리의 의견이 그것을 문제로 만들거나 기회로 만듭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생각이 만든다. 이 짧은 문장에 마르쿠스 철학의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회사에서 일합니다. 한 사람은 매일 이 회사는 최악이야, 상사는 무능하고 동료들은 비협조적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배울 점이 많은 곳이야, 어려운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회사,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은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생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하라. 계속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면 치유될 것인가? 마르쿠스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계속 고통받을 수도 있고 그것을 내려놓고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 기억을 되새기며 분노하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문제야, 나는 앞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르쿠스는 황제로서 수많은 배신과 음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와 복수보다 평정심과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정 조절에 관한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며 정리하겠습니다. 감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서 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사건에 대한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전쟁터에서, 역병 속에서, 배신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운명과 수용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질병, 실패, 이별, 상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아모르 파티, 즉 운명에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을 사랑하라. 운명이 당신을 위해 짠 것이니까. 이 말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사랑하라니요? 하지만 마르쿠스가 말하는 것은 맹목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저항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왜 나야? 라고 묻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빠져 있으면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이다. 이제 어떻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까? 라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힘이 생깁니다. 우주는 변화다. 삶은 의견일 뿐이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때도 지나가고 나쁜 때도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삶이란 무엇일까요? 마르쿠스는 의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했어. 내 능력이 부족한가 봐.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의견을 더합니다. 이 의견이 고통을 만듭니다. 변화는 중립적입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의견이 그것을 좋게 만들거나 나쁘게 만듭니다. 일어난 일에 저항하지 마라. 그것은 자연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물은 막으면 넘치고 놓아주면 흐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가 이미 깨졌지만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다시 돌아올 거야. 라며 저항합니다. 이 저항이 고통을 연장시킵니다. 관계가 끝났구나. 슬프지만 받아들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라고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저항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수용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장애물이 길이다. 이것은 마르쿠스의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그 장애물이 바로 당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바벨이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그 장애물을 들어올리는 것이 근육을 키우는 길입니다. 장애물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이것은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장애물이 성장의 길이 됩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당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마르쿠스는 모든 경험을 훈련으로 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났습니까? 이것은 인내심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이것은 회복력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배신당했습니까? 이것은 분별력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 없이 챔피언이 될 수 없듯이 우리도 시련 없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마르쿠스는 우리에게 모든 경험을 훈련장으로 보라고 격려합니다. 당신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이건 너무 힘들어, 못 견디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것은 당신이 견딜 수 있는 것이라고. 역사를 보면 인간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쟁, 재난, 상실을 겪고도 사람들은 일어섭니다. 다시 웃고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루씩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강합니다. 오늘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라. 이것을 부정적 시각화라고 부릅니다. 언뜻 보면 비관적으로 들리지만 실은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실제로 그 상황이 와도 충격이 덜합니다. 또한 최악이 아닌 상황에 감사하게 됩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완전히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부끄럽고 실망스럽겠지만 생명이 위협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최악을 상상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최악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다. 기억하는 자도 기억되는 자도 모두. 이것은 무상함에 대한 명상입니다. 100년 후에 우리를 기억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200년 후에는? 1000년 후에는? 결국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이 생각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으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누군가 당신을 비판했습니다. 10년 후에도 그것을 기억할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운명은 우리를 이끈다. 따르는 자는 이끌려가고 저항하는 자는 끌려간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운명은 어차피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따르면 여정이 순조롭습니다. 저항하면 고통스럽게 끌려갑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같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운명입니다. 우리는 노화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아하게 늙을지, 저항하며 비참하게 늙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삶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항상 당신의 마음은 통제할 수 있다. 이 명언으로 운명과 수용 파트를 마무리합니다. 마르쿠스는 로마의 황제였지만 그조차도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 역병, 배신, 이 모든 것이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만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덕의 삶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진정한 성공은 부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덕을 갖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네 가지 주요 덕목은 지혜, 정의, 용기, 절제입니다. 아침마다 깨어날 때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정의롭고 자제하며 용감하고 지혜로울 것이라고.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하루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봅니다. 뉴스, SNS, 이메일. 그리고 하루가 반응적으로 흘러갑니다. 마르쿠스는 다른 방식을 제안합니다. 하루를 의도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다. 정의롭다는 것은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제한다는 것은 충동을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용감하다는 것은 어려운 일도 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현명한 선택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이 원칙들이 우리의 나침반이 됩니다. 낭비된 시간은 낭비된 삶이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자원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르쿠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무엇에 쓰고 있습니까?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시간을 죽이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SNS를 스크롤하는 것, 의미 없는 드라마를 보는 것,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낭비된 시간입니다. 대신 책을 읽고 배우고 창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이것이 잘 쓰인 시간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철학을 증명한다. 말은 쉽습니다. 행동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가치관을 말합니다. 정직, 친절, 책임감.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정직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작은 거짓말을 합니까? 친절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합니까? 책임감을 말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의 진짜 철학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에 나타납니다. 덕은 그 자체로 충분한 보상이다. 우리는 보상을 위해 선을 행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보답받기 위해. 하지만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덕 자체가 보상이라고. 누군가를 도왔는데 감사 인사도 없습니다. 실망스럽습니까? 마르쿠스는 묻습니다. 당신은 왜 도왔습니까? 감사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까? 옳은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덕을 실천했다는 것 자체가 보상입니다.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을 먼저 당신 자신에게 실천하라. 우리는 타인에겐 엄격하고 자신에겐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화를 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약속을 어기면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특별한 상황이었어.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이중잣대를 버리라고.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직원들에게 시간 엄수를 요구합니까? 당신 자신부터 시간을 지키세요. 자녀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칩니까? 당신 자신부터 정직하세요. 리더십은 모범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생각을 지켜라. 그것이 당신의 말이 된다. 당신의 말을 지켜라. 그것이 당신의 행동이 된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행동이 쌓이면 부정적인 삶이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덕스러운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긍정적인 행동이 쌓이면 긍정적인 삶이 됩니다. 따라서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결국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되 실수를 용서하라. 당신 자신의 실수도 높은 기준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완벽주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덕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과 타인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실수했습니까? 배우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자책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실수했습니까? 용서하세요. 그들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완벽을 향해 가되 완벽을 강요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종종 압도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목표는 너무 멀어 보입니다.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전체 여정을 한 번에 완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한 걸음만 제대로 내디디면 됩니다.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최선을 다하세요. 네 번째 주제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 그러므로 가르치거나 참아내라. 이 명언은 인간관계의 두 가지 책임을 말합니다. 첫째, 가르치라.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비난하지 말고 도우세요. 둘째, 참아내라. 모든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아내세요. 직장 동료가 계속 같은 실수를 합니다. 한두 번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받아들이세요. 화를 내봤자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도울 수 없으면 수용하세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을 괴롭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판단 때문이다. 누군가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다르게 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그저 행동일 뿐입니다. 그것을 무례하다, 나를 무시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지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관찰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즉시 생각하라. 그들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몰랐던 것이라고. 이것은 매우 관대한 관점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해쳤을 때 우리는 그들이 악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그들은 몰랐던 것뿐이라고.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합니다. 설령 그것이 실제로 잘못된 것이라 해도 말입니다. 그들의 판단이 흐린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용서가 쉬워집니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야. 그저 모르는 사람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의 손과 발과 눈이다. 서로를 해치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손이 다른 손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를 해치면 팀이 약해집니다. 팀이 약해지면 당신도 손해를 봅니다. 이웃을 해치면 공동체가 약해집니다. 공동체가 약해지면 당신도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타인을 돕는 것은 결국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지 마라.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비웃지 않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그저 의견일 뿐이라고.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고. 누군가 당신을 비판합니까? 그 비판이 합당하다면 배우세요. 합당하지 않다면 무시하세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원한다면 먼저 친구가 되라.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이해받기를, 사랑받기를, 도움받기를. 하지만 주는 것을 꺼립니다.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먼저 주라고. 친구가 필요합니까? 먼저 누군가의 친구가 되세요. 이해받고 싶습니까? 먼저 타인을 이해하세요. 사랑받고 싶습니까? 먼저 사랑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를. 하지만 모두가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미세요. 분노는 무능의 증거다.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다른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유능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명확하게 소통합니다. 필요하면 단호하지만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화가 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화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거의 항상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우리는 타인의 사랑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사랑해 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죽음과 인생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을 자주 명상했습니다. 이것은 병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충만하게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죽음은 항상 당신 곁에 있다. 우리는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나중에 할게. 언젠가는 시간이 생기면. 하지만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오늘 말하세요.
꿈을 이루고 싶습니까? 오늘 시작하세요. 용서하고 싶습니까? 오늘 용서하세요.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우리를 더 진지하게, 더 진실하게, 더 열정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가장 유명한 문구입니다. 로마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대규모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 동안 한 하인이 장군 뒤에 서서 계속 속삭였습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을 것을 기억하라. 왜 승리의 순간에 죽음을 말했을까요? 겸손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공했습니까? 축하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다. 마르쿠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자연스러운 변화였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변화입니다.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것도 변화입니다. 죽음도 그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점은 죽음의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벌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는 가장 긴 삶과 가장 짧은 삶은 같다. 현재만이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10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우리가 실제로 사는 것은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잘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짧은 생을 살아도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현재뿐이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보냅니까?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보냅니까? 그것도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현재뿐입니다.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후회와 걱정은 현재를 도둑질합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되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미래를 준비하되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현재에 머무세요. 삶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것이다. 마르쿠스는 황제였지만 그의 목표는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동료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라. 언젠가는 당신이 오를 것이다. 이 말은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은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화를 내시겠습니까? 중요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그렇게 사세요. 매일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것은 제대로 살지 못한 삶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후회 없이 살지 못한 삶, 진정한 자신이 되지 못한 삶, 사랑하지 못한 삶, 기여하지 못한 삶, 충실하게 살았다면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후회 없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실천 방법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가르침들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계획하고 저녁에 반성하라. 마르쿠스는 매일 2번의 명상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덕을 실천할 것인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가? 저녁에는 하루를 반성했습니다. 오늘 나는 잘했는가? 어디서 실수했는가? 내일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가? 이 2가지 습관만으로도 삶이 크게 변합니다. 의도적으로 살고 지속적으로 개선됩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멈추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을 찾으라. 실천하다 보면 장애물을 만납니다. 바쁜 일정, 나쁜 습관, 주변의 반대.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웨더가우. 아침 명상할 시간이 없습니까? 5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아니면 출근길에 하세요.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핑계를 찾으면 핑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되 매일 하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너무 야심차게 시작합니다. 매일 1시간 명상하겠어. 책을 100권 읽겠어. 그리고 며칠 못 가서 포기합니다. 마르쿠스는 다르게 말합니다. 작게 시작하라고. 하루 5분 명상. 하루 10페이지 독서. 하루 한 가지 감사한 일 적기. 작지만 매일 하는 것이 크지만 가끔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복리의 힘은 놀랍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SNS를 보며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그 게임은 끝이 없다고. 항상 더 성공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대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세요.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인내심이 생겼어. 어제보다 조금 더 친절했어. 이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다른 사람의 여정이 아니라 자신의 여정에 집중하세요. 실수를 하면 즉시 인정하고 바로잡으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는 불가피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변명하고 합리화합니까? 아니면 인정하고 배웁니까?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실수를 빨리 인정하라고. 자존심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내가 틀렸어. 미안해. 다음에는 더 잘할게. 이 간단한 말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지 모릅니다.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된다. 우리의 운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행동이 반복되면 부정적인 습관이 됩니다. 부정적인 습관이 쌓이면 부정적인 운명이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하면 그것이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좋은 습관이 되고 결국 행복한 운명이 됩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10년 후 당신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삶에서 고통은 불가피합니다. 질병, 상실, 실패,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다릅니다. 괴로움은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것은 고통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인생은 불공평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다리는 치유될 거야. 이 시간 동안 다른 것을 배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려운 일을 겪고도 회복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괴로움은 줄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한 후에 생각한다. 우리는 종종 충동적으로 말합니다. 화가 나서, 흥분해서, 또는 그저 습관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마르쿠스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라고 말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고.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진실한가? 친절한가? 도움이 되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분노 속에서 나온 말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절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평판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의 성품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절해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성품은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평판을 위해 사는 것은 피곤합니다. 끝없이 남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성품을 위해 사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면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당신이 정직하고 친절하고 공정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좋은 평판은 좋은 성품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현명한 자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울 수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계속 배웁니다. 마르쿠스는 황제였지만 철학 선생님들에게서 배웠습니다. 권력이 있었지만 조언을 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공부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알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이 멈춥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이 시작됩니다. 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 적은 당신 안의 두려움, 분노, 탐욕이다. 우리는 외부의 적과 싸웁니다. 경쟁자, 비판자, 방해자. 하지만 진짜 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분노가 우리의 판단을 흐립니다. 탐욕이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영, 오, 이것들이 진짜 적입니다. 외부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내면의 적을 이기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분노를 조절하고 탐욕을 억제할 수 있다면 외부의 어떤 적도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덕이다. 불평하는 것은 쉽습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마르쿠스는 매일 아침 감사할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건강, 가족, 친구, 배움의 기회.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는 대신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없는 것을 아쉬워하는 대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용서는 약자의 것이 아니라 강자의 것이다. 복수하는 것은 쉽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마르쿠스는 수많은 배신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일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경시하지 마라.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것을 만든다. 우리는 큰 일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 역사에 남을 일. 하지만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작은 선행도 중요하다고. 문을 잡아주는 것, 미소 짓는 것, 감사 인사를 하는 것, 경청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성품을 만듭니다. 큰 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작은 선행을 실천하세요. 침묵이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질 때가 있다. 우리는 항상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표현해야 하고 반응해야 하고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현명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합니까? 변명하고 싶은 충동을 참으세요. 당신의 행동이 말할 것입니다. 논쟁에 휘말렸습니까? 마지막 말을 하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세요. 이기는 것보다 평화가 중요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비난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선의 답입니다. 고난은 성품을 드러낸다, 만들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다르게 봅니다. 고난은 이미 우리 안에 있던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더 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같은 고난인데 왜 다를까요? 그들 안에 있던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화로운 시기에 성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기, 인내, 회복력, 이런 덕목들을 평소에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 당신 안에 있는 그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낭비하지 마라.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삽니다. 부모가 원하는 직업, 사회가 인정하는 성공,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라이프 스타일. 하지만 마르쿠스는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삶입니까? 인생은 짧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당신의 꿈을 살아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은 피곤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삶을 사세요.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온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다르게 말합니다. 행복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정직한 사람, 친절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물질은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품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보물입니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과 싸우느라 많은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과거를 바꾸려고 합니다. 타인의 성격을 바꾸려고 합니다. 날씨를 원망합니다. 이 모든 것은 헛수고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저항을 멈추라고. 과거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타인은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세요. 날씨는 당신의 통제 밖입니다. 우산을 챙기고 나가세요. 받아들이면서 평화가 옵니다. 가장 큰 분은 적게 원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원하라고 부추깁니다. 광고, SNS, 주변 사람들의 과시. 하지만 마르쿠스는 반대로 말합니다. 적게 원하는 것이 진정한 부라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원하면 가난합니다. 적게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면 부유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세요. 대부분은 원하는 것이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건강, 사랑, 의미 있는 일.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라. 오늘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다가 잠듭니다. 하루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마르쿠스는 매일 밤 자기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오늘 나는 친절했는가? 정직했는가? 용기 있었는가? 지혜로웠는가? 잘한 것은 격려하고 부족한 것은 내일 개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기는 쉽다.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실수를 하면 자신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증오합니다. 타인의 실수는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었겠지. 누구나 실수하지. 하지만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자신에게도 친절하라고. 당신도 인간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책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고 개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진정한 자유는 필요로 하는 것이 적을 때 온다. 자유롭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돈이 있는 것? 높은 지위에 있는 것? 마르쿠스는 다르게 봅니다. 자유는 의존성이 적을 때 온다고.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을 때, 물질에 의존하지 않을 때, 지위에 의존하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이 적으면 잃을 것도 적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적습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현명함은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다. 더 현명함은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직접 경험해야만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마르쿠스는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철학을 배웠습니다. 멘토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겪은 실수를 당신이 다시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세요. 책을 읽으세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역사를 공부하세요. 이것이 지혜의 지름길입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 아니라 해결의 연속이다.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왜 계속 문제가 생기지? 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또 뭔가를 해결할 기회네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르쿠스는 후자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를 적으로 보지 마세요. 성장의 기회로 보세요.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과거의 큰 문제였던 것들이 이제는 작은 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오늘 당신이 배운 것을 내일 실천하라. 마지막 명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루를 의도적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시겠습니까? 덕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실천하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2000년 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감정에 휘둘립니다. 여전히 고난을 겪습니다. 여전히 인간관계로 고민합니다.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힘으로, 지혜로, 덕으로. 오늘 우리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함께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6가지 주제를 통해 그의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감정 조절, 운명과 수용, 덕의 삶, 인간관계, 죽음과 인생, 그리고 실천 방법. 이 모든 가르침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위대한 이유는 권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인격, 그의 지혜, 그의 덕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 역병, 배신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롭고 자비로웠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개선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철학자 황제로 만들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통치자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황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같은 원칙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운명을 받아들이고 덕을 실천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황제에게도 평범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단 하나만 기억한다면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첫째,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둘째,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 살아가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삶은 크게 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자신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은 짧다. 당신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경건하게 살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사용합시다. 의미 있게 살아갑시다. 자신을 개선하고 타인을 돕고 세상에 기여합시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혜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지혜는 행동에서 나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마르쿠스처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모두의 여정에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